공부합시다. 네. 자, 오늘은 176. 176페이지. 네. 아직 부진유의 아직 안 끝났구나. 자, 176페이지 펴세요. 본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상구무념 실상지혜 상고무념 실상지혜 행소욕지족이 불사세법 행소욕지족이 불사세법 불계위의 능수속 불계유의 능수속 기신통해 인도중생 이신통의 인도중생 등념총지 소문불망 등념총지 소문불망 선별재근 단중생의 선별재근단 중생의 이약설 변제 연법무예 이락설변념 정십선도 수천인복 정십선도 수천도 수사무량개 범천도 수사무량개범천도 권청설법 수희 찬선 건청설법 수의찬선 득불음성 신구의 득불음성 신구여서 득불위의 득불위 심수선법 소행전성 심수선법 소행전선 이대승교성 보살성 이대성교성 보살성 신무방일 불실중선 신무방위 불실중선 행여차법 심영보살 부진유의. 행여차법 심영보살 부진유의 상구 무념실상지에 무념실상지에 뭐 하도 많이 들어본 소리라 무념이란 것은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걸 무념 그러죠. 네. 쓸데없는 생각이란 게 뭐겠어요? 쓸데없는 생각. 미래 걱정 가고 해서 그렇죠. 쓸데없이 실체가 없는 것, 없는 것이 있는 것이냐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쓸데없는 생각인데 우리 불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보통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금강경식상이 보통은 이기적으로 나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방금 같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생각들은 나 위주로 생각하면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없으려면 에고가 사라져야 돼. 내가 최고라. 나라는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무념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실상지혜. 실상이라는 것은 진실한 모습 그랬어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아는 그런 눈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전 시간인가 제가 그랬죠.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실상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실상은 우주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은 나를 걷어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실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를 걷어낸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 있다? 없어진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 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무아의 상태로 간다는 것은 내가 결국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있으면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나를 버리면은 우주와 하나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완벽하게 100% 순수하게 없애면은 우주 실상을 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없으면은 그런 능력도 없을 거 아니야. 안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마당에 있는 돌덩이가 세상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실상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정도, 세계 이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면은 저 우주 은하수 너머에 우주 먼 데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하나님,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상을 깨달으셨으니까 저기 우주 끝까지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절을 하니까 복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금강경에 그런 말 있죠.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중생들의 마음을 다 하나씩 알고 있으니까 정성을 얼마나 바치는가에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실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한 실상은 우리 인간이 자기 욕망, 아까 말한 아집이라든지 자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보이는 그런 세상을 실상,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리고 지혜, 이제 그런 실상을 보는 눈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건 뭐냐면은 지식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하고 서로 대화해봤죠? 저 사람이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아는 것도 많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보면 아이고 옛날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들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일 처리가 지혜로워. 사람 대하는 것이 지혜로워.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란 게 다른데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나 위주로 생각하는가 타인 위주로 생각하는가 그 경계선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상구, 무념, 실상지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눈을 갖고자 그걸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상구, 무념, 실상지혜. 여기에는 근심, 걱정, 쓸데없는 생각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욕, 행, 소욕, 지족이 불사세와. 이건 너무 잘 나온 소리예요. 소욕, 지족.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함을 알아. 그러한 행을 해라고 말이에요. 그 보통 지족 상족이란 말도 있죠. 다 같은 소리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완전하다고 알면은 그 사람은 항상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마음의 뺄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항상 충족하고 행복한 사람을 지금 당장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응? 실험 몇 가지 하면 돼. 자,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이 여러분들 양팔 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좌측선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우측선부터 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측선이 없어요. 그럼 평소 우측선으로 뭘 했어요? 지금 책장도 넘기고 글도 쓰고 별별 일 다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좌측선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이제 손 하나만 없어도 이러는데 두 손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그냥 눈 뜨시고 여러분 지금 손이 있죠, 양손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편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의뢰이 그러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의뢰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찾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럼 쉬우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쉬운 것 같아요? 막 눈 감고 모르고 쫓아가서 추구하는 것이 이 좋은 방법 같아요?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두 발을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요. 그런 사람 실제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발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로 그리냐면은 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입으로. 자, 그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믿을만 한데, 자, 여러분, 눈도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팔은 있어. 그런데 눈이 안 보여. 그런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 실제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요 세 종류의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다. 응? 그 이거 어떤 이치요? 부족한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복의 쾌락의 그 쳇바퀴란 그 얘기. 기쁨이 가면 며칠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슬프고 어려운 내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세상도 단 며칠 얼마 지나면 다시 평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극명하게 예를 들면은 하루아침에 복권이 당첨돼서 수억을 내가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조사에 의하면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내에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러냐 식으로. 자, 그런데 지금 하반신이 마비돼가지고 사지를 제대로 못 써.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처음에는 시리에 빠졌다가도 이 사람도 몇 달, 한 1년 지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똑같이 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극한으로 위로 올라간 사람과 극한으로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결국 똑같은 선에 오는 거야.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었어요. 한 끼. 밥을 먹었는데 영원히 배가 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먹고. 그렇게 돼 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고 기쁜 일도 좀 있으면은 희지부지해진다. 아무리 슬프고 역경 어려운 일도 좀 있으면은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 이런 이치를 알고 있으면 아주 쉽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소욕지,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마음의 뺄셈의 그런 원리를 잘 이용을 하면은 내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충족한 삶을, 만족하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불사세법이라 세상에 어떤 법도 버리지 않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좋은 것만 하고 나한테 이로운 것만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거기서 내 시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항상 그 선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법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제대로 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뭘 지어줘도 제대로 하는 거야 다. 근데 서투른 목수가 자꾸 연장이 어쩌다 저런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세상 서투르게 사니까 자꾸 환경이 어쩌고 능력이 안 따라주고 부모가 저 이런 그 구실만 붙이는데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구실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못한 이유 전번에 한번 설명했죠. 응? 여기서 제가 이제 육바라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육바라밀이 무엇인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보시, 또, 지혜, 음. 선정, 선정지혜. 거기까지 어떻게 넘어가죠? 예? 자, 여러분들 팔정도란 말을 수없이 들었죠? 한 1000번은 들었을까? 그럼 지금 한번 해보세요. 팔정도가 무엇인지. 한 많이 대까지는 좀 아는데 잘 안 넘어갈 것. 예? 그런데 뭐야 이거 수천 번을 했는데 왜 안 돼?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그러겠어요? 물론 이제 그건데 뭐냐면 우리한테 인간이 가장 난점이 하나 있어요. 맹점이. 자기는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정도 하도 들어봐서 그까짓 거 그거지. 그러니까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기억을 못하고 학습을 못해가지고 머리에 저장 못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지금 저 양궁 선수가 표적을 상해서 활을 쏘는데 대충 보고 대충 쏘면은 1000발 만발 쏘도 안 맞아. 대강 근처에 각인 가도 정확히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목표를 정확하게 10점짜리를 한번 보고 제대로 쏴야지. 그럴 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 우리가 좀 뭐 문학이니 예술이니 무슨 뭐 체육이니 뭐 이런 오락거리를 찾더라도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로 가면은 다 소용없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호랑이가 저가 있는데 내가 활을 들고 있어. 쏘아야 되잖아. 쏴서 맞히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활 쏘는 방법 배우지 않는 사람도 그 상황이면 틀림없이 호랑이를 조준해서 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죽고 살기로 하지를 않아. 대충 하니까 수천 번을 쏴도 안 맞아. 그러면서 야, 나 저거 뭐 자꾸 들어본 소리니까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해보라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뇌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뇌라는 것은 어떻게 서로 신호 전달을 하냐면은 전기 신호를 전달해요. 이 세포 하나에서 세포 하나로 탁탁 전기 신호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신호가 100까지 차야 딱 신호가 지나가는데 90 정도 차면 안 지나가.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든지 안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목표를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 집중해가지고 정확히 목표를 맞춰야 1점이 올라가는데 99점짜리 쐈어. 그러면 1점도 안 돼. 0점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99점을 하고 있어. 99점이 아니라 뭐 50, 60 해가지고 한번 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100점짜리를 딱 맞췄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 전 선이 있죠. 선 안에 구리선이 있어요. 구리선을 보호하는 피복이 있어요. 피복처럼 전기가 흐르다가 새버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100%짜리 그 전기를, 이 펄스를 줘야 되는데 못 가고 뭐 90까지 가다 떨어져 버리면 신호가 안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100% 올라가고 첫째는, 두 번째는 신호가 전달이 돼야 돼. 100% 갔는데도 전달하다 옆으로 누정이 돼버리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해가지고 전달이 한번 딱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미엘린 세포라고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한번 딱 감싸줘, 이렇게. 그 죽삭돌기를. 딱 감싸주고 또 한 번 제대로 하면 또 한 번 감싸주는 거야. 또 한 번 제대로 하면 또 한 번 감싸줘. 그런데 100까지 못 가든지 중간에 세버리든지 하면은 이 감싸주질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닦을 때 잘 닦아놓으면 어때요? 속도도 나고 빠르고 정확하죠? 이 전기 신호가 갈 때 이 미엘린 세포가 많이 감싸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전기가 누수가 안 되니까 훨씬 더 빨리 전달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정확히 전달돼요. 이놈이 감는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이제 고속도로가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감아지냐 하면은 뭐 많게는 50번, 100번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쳐다보고 뭐 손짓 하는 이런 것들은 100번이 아니라 아주 언없이 감겨가지고 그냥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들은. 그런데 공부 같은 것은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길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닦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뜻이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 정확성이 필요해. 두 번째는 한 번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형성되려면은 첫째는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성을 자주 반복해야 이 전기를 통할 수 있도록 미엘린 세포가 여러 겹으로 서로 이렇게 감겨져 가지고 더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방망이로 이제 야구 선수가
공이 오면 딱 치는데 처음에는 이 길이 잘 안 났어. 이 미엘린 세포가 두껍지 않아. 그러니까 헛발치다가 자세히 몇 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두꺼워지면은 나중에 자동 조절 장치로 넘어가. 내가 생각 안 해도 정확히 떨어져. 여러분들 그 뭐 달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 손에 딱 밀가루 쥐면은 정확히 몇 그램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는 생각해서 이거 몇 그램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쥐면 돼. 이와 같이 아주 자동 조정 장치를 한번 넘어가면은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그게 이제 우리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정확한 것을 자주 반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정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표가 정확하려면 눈을 갱개수름하게 떠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쳐다보면은 하루 종일 쳐다본 거예요, 안 쳐다본 거예요? 전기 스파크가 100 정도로 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쳐다보면 하루 종일 쳐다봐도 한 50밖에 안 올라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정확히 한 번 쳐다보면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대상을, 목표를 쳐다보려면은, 정확히 쳐다보려면 대충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 먼저 자기가 쳐다봐야 할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뚜렷하게 제대로 딱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 쳐다보고 한번 정확히 쏜 다음에 그 다음엔 자주 반복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유목을 배우잖아요. 응? 자, 이제 팔정도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목표가 섰잖아요. 그럼 팔정도 딱 8개 써놔. 눈을 뚝 쳐다보고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은 아주 생사에 민감해. 아주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아주 민감해. 또 내가 살 길이 있으면 아주 민감해.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죽을 둥 살 둥 말고 너 아니면 내가 죽기 살고 하겠다 하고 달라들면은 내가 활짝 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말이야. 눈을 확 뜨고 목표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몇 번 쳐다보면 바로 미엘린 세포가 와서 감싸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금방 각인이 돼가지고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빼먹은 것들 있죠. 처음에 내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 팔정도. 그 다음에 자주 책 보니까 팔정도 나왔어. 아, 이거 자주 아는 거야. 두리뭉실 흐리멍텅하게 자주 쳐다봤어. 그러니까 수천 번, 수십 년을 쳐다봤는데 내 것이 안 됐어. 그런데 정확히 몇 번만 눈 뚝 뜨고 쳐다보면은 그냥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목을 공부하실 때 뭐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목표를 탁 정해놓고 타겟을 한 번에 제대로 딱 쏘면은 단 몇 번 쳐다봐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는 거.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영향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영향이 별로 없어. 얼마나 눈 뜨고 뚜렷하게 쳐다봤느냐,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 처음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집중할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저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정확히 맞춰서 그걸 몇 번만 반복하면은 나이, IQ, 뭐 환경 이거 상관없이 전부가 쉽게 기억을 학습을 할 수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중간이 싹 빠져 있어. 뭔가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눈 확실히 뜨고 내가 이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의욕이 좀 부족해. 100%를 다가가지를 못했어. 그 다음에 반복을 안 했어요. 이거예요. 무슨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또 빠졌네. 자, 불계 위의 능 수속 그랬어요. 위의를 파괴하지 않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있는 모습, 이를 파괴하지 않고 세속의 습속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 동화란 말이 있어요. 같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준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승복을 입고 이렇게 가장사하고 나왔잖아요. 가사장삼하고 법문할 때 하고 아까 방에 있을 때처럼 그냥 일반 속복 입고 나와서 제가 법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따라서 복장을 거기에 맞춰서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되 그 복장에 얽매이지 말고 세속과 더불어서 항상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얀 가운을 입혀 사람한테 입혀놔. 하얀 거. 의사들이 입는 거 있죠. 두 사람한테 한 사람 또 하얀 가운을 입혀놨어. 한 사람한테 이거 의사가 입던 가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한 사람한테 이거 화가가 입었던 가운이라고 딱 해놔. 그럼 그 사람 둘 사람 사이에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차별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의사가 입었던 거니 신중하고 뭔가 정확성을 기하려고 그래. 일처리 똑같은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 아주 정확해. 그런데 화가가 입었다고 하면은 대충 화가가 했는가 보다 이 일을 대충 처리하는 거야. 그만큼 이 복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줄 알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이야, 자신. 그의 자기인 줄 알고 있어.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이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 걸로 잘못 착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내가 어떤 집에서 뭘 하고 사는 그 자체가 자기 인격으로 잘못 알고 있다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신통의 인도 중생, 신통과 지혜를 일으켜 가지고 중생들을 다 이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다. 등념총지 소문 불망을 해서 등념총지, 염총지라는 게 있어요. 염총지는 아까 기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면 안 잊어버린 거. 염총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들었다면 불망이 있지 않은 거.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기억이 나는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기억 못한다는 소리 전부 그건 핑계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집중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고양이 있죠. 고양이는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 있다가도 내가 먹는 비슷한 걸 가지고 있으면 쳐다보고 쫓아와. 아주 기가 막히게 예민해. 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뭘 못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보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니까 이 나이에 이 추운데 여기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관심 없으면은 아무리 여기 따뜻하고 먹을 거 맛있게 해주고 공부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쳐다보는 곳에 그 사람의 인생이 이루어진다. 쳐다본다는 건 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쫙 백화점에 갔어요. 싹 돌아보고 눈이 딱 멈춘 곳이 있죠. 어떤 곳에 멈추겠어요? 관심 있는 곳에 멈춘데 그것이 자주 쌓이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리니까 서로 일렬의 맥으로 서로 맞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똑바로 정확히 쳐다보는데 많이 쳐다보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 없게 하려고 해도 저절로 내 삶이 그쪽으로 이끌려. 자, 여러분들 지금 좋은 습관하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아까 그 미엘린이 그 전기 피복처럼 감싸가지고 더 강화시킨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나쁜 습관을 막 길러놨어. 그런데 나쁜 습관을 하도 자주 하니까 이 우리 그쪽 경로가 이렇게 미엘린 수초가 미엘린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고속도로처럼 탁 나 있어.
좋은 습관은 지금 길이 잘 안 나 있어. 그런데 나쁜 습관을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미엘린이라는 세포는 한번 감기면 풀어지지 않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세포가 노화돼가지고 헐거워지는 이상 그 전에는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을 잘 바꾸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미엘린을 전부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해체가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경로, 새로운 노선을 다시 개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노선이 먼저 개척된 이 잘못된 습관보다 더 확실한 도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이놈이 힘을 못 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죠. 네. 언젠가를 갚아야 한다. 응?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그 업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은 힘을 못 쓰려면은 이쪽 힘이 더 강하게 만들면 돼, 상대적인 힘을. 그러면 이놈은 영원히 그냥 씨앗으로 남아서 싹이 트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신신명의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 무슨 잡념이 막 일어나면 억지로 그냥 눌러가지고 못 일어나게 해. 못 일어나게 막 하면 할수록 이놈이 저항을 해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더 힘을 부린다고 말이에요. 응? 그런 거 있죠. 아, 내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생각 안 해.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생각 안 하면 안 와서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실험자들을 못 해놓고, 자, 지금부터 실험을 합시다. 자, 여러분들 눈을 감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기 지금 하얀 큰 곰이 한 마리 있어요. 하얀 곰이. 자, 그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얀 곰. 나는 하얀 곰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제 나중에 이거 해보시고, 자, 눈을 뜨시고, 이건 뭐냐면은, 자, 하얀 곰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얀 곰이 더 떠오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부부는 닮은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미워도 자꾸 쳐다보면 그 길이 확장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자꾸 당연시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 나쁘고 버려야 할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면은 그냥 거기서 다른 쪽으로 쳐다봐야 돼. 그놈하고 더불어 싸우면서 어떻게 해결하려면은 싸우면 싸울수록 부부지간에 오래 살면 살수록 닮아지듯이 싸우면 싸울수록 나도 그쪽과 비슷해져 버린다, 지금 그거예요. 응? 이거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생각을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말해. 내가 지금 우울에 빠져 있어. 아이고, 이러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해서 헤어나올까? 자꾸 생각하면은 그 늪으로 더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 생각 잠시 놔두고 딴 생각을 하라고 하면 딴 생각을. 딴 생각을 하면은 요 생각이 더 힘이 세지면은 이건 저절로 자기 힘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 지금 그 얘기. 자, 선별, 재근, 단, 중생의 재근을 잘 구별해서, 재근이란 건 중생들의 많은 근기들이, 각가지 중생들의 근기, 성격들이 있죠.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하나의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부부지간에도 우리 신랑은 내 마음을 다 알아. 우리 마누라는 내 얘기 눈만 깜짝하면 다 알아. 다 안다는데 보면은 나중에 수십 년 돼가지고 황혼 이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고 그래.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안다 해놓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신랑, 자기 자식, 자기 친구의 마음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네가 말 안 해도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네가 변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근이라는 사람들 종종 갖가지 마음을 지금 안다고 그랬는데, 보살의 경계에 가야 비로소 그 정도에 통달하지,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라는 생각을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100%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도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경우가 있다. 나이 들수록 그게 문제예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가 말해봐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아. 자기 것만 딱 가둬놓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고 보살 지위에 오를 수 있으려면은 자기 알고 있다는 생각을 놓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상대방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재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금기, 차별,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안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중생의 의문을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 마음도 모르는데 자꾸 옆에 가서 네 마음 내가 알아.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낙설변 연법무예라. 낙설변이라는 거 아시죠? 듣기 좋고 이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설명을 낙설변이라고 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하는데도 잘 알아듣게 한대.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말을 어렵게 하는데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말은 맞아. 하는 말은 맞는데 말하는 태도가 틀렸어. 듣기 싫어. 뭐 이런 경우들 있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 상대방의 말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보다는 감정이 앞선다고 사람 간에 감정이 항상 우선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야, 네 말 맞기는 맞다마는 나는 안 듣고 싶다. 여기서 낙설변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법을 설해야 비로소 서로 걸림없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고. 어떤 사람은 뭐 묻지도 않은데 자기가 무슨 뭐 불교에 대해서 바삭이 잘 박사처럼 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네 말이 맞기는 맞다마는 나 듣기 싫다. 그러면 귀에 들어오겠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어떤 사람 막 박학다시하게 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청중이 듣든 말든 뭐 얘기하니까 나중에 청중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용도 하나도 없어. 아무 내용도 없는데 청중들이 그냥 물어보니까 감동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청중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청중의 마음을 경청을 한 거야.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주로 내용도 없이 청중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걸 보고 공감했던 거야. 이러니까 청중들이 그냥 감동했다고 그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 그거예요. 내용보다도. 그 다음에 정십선도 수천인보, 십선도 10가지 선을 청정하게 잘 덮어가지고 천인과 천상과 인천의 복덕을 받고, 또 수사무량 개 범천도 그랬네요.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천의 길이 열리도록 하고 천상에 태어나고 지금 그 말이에요. 무량심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자비희사 그렇죠. 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쉬었다 합시다.